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3상 4선식의 배전선로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A상, B상, C상의 전류가 220, 172, 190이 흐릅니다. 이때에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이쪽은 전원이고 여기가 부하니까 지금 1번이라고 하는 부분 A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게 A상이 될 겁니다. 1번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얘가 220A고요. 위상은 기준이니까 0도입니다. 이런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류가 얘가 172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지만 얘는 마이너스 120도의 전류죠. 기본입니다. 위상차가 120도씩 있는 게 3상이죠. 그 다음에 3번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부하를 통해서 흐릅니다. 얘가 190A인데 얘는 마이너스 240도죠. 그래서 이 전류와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와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 세 전류가 합의되어서 중성선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차가 이렇게 120도 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류 크기가 다 동일하다면 그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류 크기가 다르니까 이것은 불평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평형일 때 중성선의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전류의 합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세 전류의 합이다. 이거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다음 이렇게 되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를 172의 각도에 마이너스 120도 극좌표로 쓰란 얘기죠. 여기는 190에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요거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220 더하기 극좌표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답이 나와야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따라서 요거 42A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계산기는 여러분들 누를 줄 알죠? 이것과 이것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계산기 그대로 눌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220 들어가 있죠? 170에 마이너스 120, 190에 마이너스 240 그대로 동일하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왔어요. 이것은 A 플러스 J의 B의 형태잖아요. 그런 형태니까 얘를 각도의 형태, 크기의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2번하고 4번 누르면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꿔서 보면 크기가 40이고 각도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2A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자, 요 식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72에 마이너스 120도 해주고 여기는 190에 마이너스 240도 해서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바로 42라고 하는 답이 나오니까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7번째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에서 간선을 설계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 4가지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전선의 굵기, 간선의 굵기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간선을 어떤 방식으로 배선을 할 거냐 또는 간선을 어떤 방식으로 결선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선의 굵기를 구하고 그 간선의 굵기를 배선하는 방법을 찾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크기와 어떤 위치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로를 설계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게 설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굵기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선 설계 시 고려사항 이렇게 얘기하면 간선의 굵기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선을 어떤 방법으로 배선할 것인가. 배선을 한다는 얘기는 배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의 용량도 또 어떻게 시공할 건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로로 배선할 것인가. 간선 경로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 조건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계 조건, 그 다음 간선 계통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로 안에 있는 걸 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설계 조건에서 수용률, 부하율 등 이렇게 하면 돼요. 수용률, 부하율 등이 설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간선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간선 정도만 쓰면 돼요.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간선 이런 정도만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간선 경로는 위치, 크기, 루트 등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위치, 크기, 루트의 길이 등 이런 정도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선의 방식 하면 여기 있는 용량이나 분기 방법 등 뭐 이런 거죠. 분기 방법 등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간선의 굵기는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설계 시 고려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로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적을 생각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키워드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문제는 틀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틀렸냐라고 하면 질문하는 분 중에 여기에 25.8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인데 나는 24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24라고 하는 차단기 전격 전압은 22.9에서 안 쓰잖아요. 맞죠? 1.1분의 1.2 해도 24.98이잖아요. 그러니까 24라는 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게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전격 차단 전류. 자, 문제 풉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수전 전압이라고 하는 공칭 전압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7000A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식이 바로 눈에 들어오죠. 루트 3배의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되는 공식이 들어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이걸 공식을 굳이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루트 3배의 VNI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루트 3은 좋고요. 22.9니까 차단기 전격 전압 맞아요. 그래서 25.8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7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여기다 뭘 집어넣죠? 단락 전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관연도 문제 보면 여기가 8이었거든요. 여기가 7천이 아니라 관연도 문제는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8을 넣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답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7천으로 바뀌었어요. 7천으로 바뀌니까 7을 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라는 거죠.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야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차단기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전격 전압은 당연히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단락 전류가 라고 문제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단락 전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락 전류를 전격 차단 전류로 선정해 줘야 된다. 그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7000A라고 하는 이 단락 전류를 이거보다 큰 전격 차단 전류로 선정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8000A, 8k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7인데 왜 여기 8이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정해야 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전격 차단 전류의 선정, 전격 전압에 대한 선정. 요게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면 이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가 되나요? 요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가봅니다. 전격 차단 전류란 규정의 회로 조건 하에서 표준 동작 책무 및 동작 상태에 따라서 차단할 수 있는 지역률의 차단 전류의 한도인데요. 얘는 시력값으로 나타내고요. 그 크기는 1, 1.25, 1.6, 2, 3.15, 4, 5, 6.3, 8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12.5, 16, 20, 3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40, 50, 63, 80이 되고요. 여기에 다시 10배가 되면 100, 다음에 125가 되겠죠. 이거 125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125가 되고요. 여기는 160, 여기는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315가 되겠죠. 여기는 400이 되고요. 500이 되고 630, 80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숫자 많이 봤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7000이라고 하면 8kA라고 하는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여기가 7000인데 여기에 8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이 답을 쓴다.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혹시 나는 7을 썼다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썼을 때 원칙은 맞지 않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채점되는 경향을 보면 거기까지 채점을 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7까지 넣어서 나오는 값 거기까지는 인정된 걸로 채점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잘 좀 보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과 같은 동작이 되도록 회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게 나와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연결을 하라. 따라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표시하라. 지금 답란처럼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작 사항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동작 사항을 잘 읽어봐야 돼요. 배선용 차단기를 누르면 GL1, 2가 들어오는 거고요. 선택 스위치 L에 놓고 나서 PB2를 누르면 전자접촉기에 의해서 전동기가 운전되고 RL1, 2가 점등되고 GL1, 2가 수동되고 그리고 전동기 운전 중 PB1을 누르면 정지하고 램프는 반대가 되죠. 선택 스위치를 R에다 놓고 PB3를 누르면 그러면 전자접촉기에 의해서 RL1, 2가 점등되고 GL1, 2가 소등되고 이때 PB4를 누르면 전동기가 정지하고 램프는 반대가 되고 그 다음 운전 중에 과부하가 되면 EOCR에 의해 가지고 전동기는 정지하고 모든 램프는 소등되고 E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고 요것이 조건이에요. 조건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램프 1, 2는 같이 움직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RL1, RL2는 병렬 연결돼야 되고요. 그래야 같이 점등하니까요. GL1, GL2는 병렬로 역시 연결이 되어야 같이 점등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문제에 또 힌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회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 하세요. 먼저 L의 위치에다 놓으면 얘는 정지가 되고요. 얘는 운전하는 버튼이고 얘는 유지 버튼입니다. 그리고 전자접촉기가 동작하고요. RL1이 점등하는데요. 이 RL1은 여기에 있는 RL2하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RL2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점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점등하려면 램프를 생각해야 돼요.
램프는 공통선이 한 가닥 있죠. 램프 공통선이 있어요. 그 공통선이 요 선이죠. 지금 두 가닥이 오잖아요. 그럼 한 가닥은 램프 공통선이에요. 이 선은 전부 공통선이에요. 보세요. 램프에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램프 공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램프 공통선이니까 결국 이 선은 여기에 있는 요 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 선하고 이렇게 오는 요게 램프 공통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선과 연결이 된다. 램프 공통이니까요. 그래야 같이 점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 램프 하나는 여기 보면은 얘는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전자접촉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공통 하나에 하나는 전자접촉기 위하고 연결됐잖아요. 요것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보면 하나는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연결이 되려면 여기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자접촉이 거치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와야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요 RL1하고 여기 있는 RL2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GL이 점등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EOCR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MC를 거칩니다. 이렇게 와서 MC에 B접점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연결이 돼요. 여기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GL을 연결할 때 여기서 선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다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MC에 B접점을 거치고 요거하고 병렬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GL. 이 G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병렬로 연결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하고 그러니까 요 GL 하나는 연결되는 게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MC의 B접점을 거치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등 공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로가 나눠지죠. 자, 등 공통이 하나 있고 회로가 나눠지죠. 회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걸로 나눠지죠. 그래서 등은 지금처럼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병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남았잖아요. 나머지가 남았는데 자, 이 내용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여기다 놨을 때는 이렇게 갔잖아요. PB1으로. 그 다음에 PB2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놓으면 PB1에 대신되는 것이 뭐였어요? B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PB4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놨을 때는 얘가 PB4로 가는 거예요. PB1 대신에 PB4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PB4로 가야 돼요. PB4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PB4네요. PB4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PB1 가는데 그거를 대신하는 게 PB4니까 PB4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PB1에서 PB2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PB4에서 PB3로 갔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죠. 여기 PB1에서 PB2로 가는 그 사이에서 MC1으로 가든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자기 유지로. 여기 이해가 됩니까? PB1에서 PB2 사이에서 자기 유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PB3하고 PB4 사이에서 여기서 어디로 가요? 자기 유지로 가야 돼요. 자기 유지. 자기 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자기 유지죠. 이렇게 여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 여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유지죠. 이렇게 자기 유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관련도 문제 보면 이걸 그리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번호로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D, E라면 얘는 1, 2, 3, 4, 5하고 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짝을 만들어서 답을 작성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공통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공통입니다. 그럼 여기가 공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과 공통은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야 돼요. 공통과 공통은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RL1에 대한 위치는 MC하고 PB2 사이에서 RL1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RL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L1은 결국 RL2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RL1이 점등할 때 RL2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RL2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GL도 여기 있는 GL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GL은 GL끼리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GL은 GL끼리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PB1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PB4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PB4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 하나는 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5, 그 다음 4,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1이죠. 5, 4, 2, 3, 1 이렇게 답을 찾죠. 자,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채점하기가 되게 쉽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채점하려면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써라 그러면 채점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째 문제 봅니다.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너무 쉬운 얘기죠.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식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고 있는 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지중전선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보면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한다. 그러니까 답은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문제도 나왔죠. 이 문제도 시험에 출제된 거 기억하죠? 여기 나오는 이 2가지 1.0, 1.0까지도 관연도 문제는 나왔어요. 아시죠?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자, 이 문제 답 이렇게 3가지 쓸 수가 있겠죠?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3가지를 써라. 여러 번 출제됐는데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